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리다가 말았던 이 부분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코드 상황에서 하고자 했던 거 이제 표준 TV 타입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내놓고 이 표준 TV를 각각 샤오미, 삼성, LG라는 클래스들이 상속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상속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상속을 통한 캐스팅을 사용해서 이렇게 일단 쓰고 있었고요. A 표준 TV 변수의 타입은 표준 TV입니다. 결국에는 표준 TV 리모컨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녀석인데, 그러한 녀석한테 지금 ALGTV라고 하는 변수를 값으로서 넣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 녀석이 가진 값은 결국 LGTV다. LGTV 타입이니까 얘는 LGTV 리모컨을 들고 있겠죠. 실제로 인스턴스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표준 TV가 가지고 있는 켜기 끄기, 즉 LGTV한테 물려줬던 켜기 끄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오버라이딩 한 결과로 출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부분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 하고자 하는 건 다시 LGTV 타입으로 LGTV 변수 하나 만들어 냈고요. 이 변수한테 A 표준 TV라고 하는 이 녀석을 값으로서 넣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개념 이 부분이 쓰여져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라고 하는 거를 떠나서 일단 지금 이 한 줄의 코드가 하려고 했던 거는 결국 LGTV 타입의 변수에게 이 변수 A 표준 TV가 가진 이 변수가 가진 값을 이렇게 넣으려고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A 표준 TV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렇게 이 얘를 값으로서 여기다 넣겠다라고 하기 직전에, 이거는 그냥 사용이니까 돈으로 치고 사용하기 전에 값이 LG TV 리모컨을 연결받는 방식으로 재할당되어 있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사용되려고 하는 이 코드는 이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을까라는 거예요. A표준 TV한테는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나서 다른 걸로 재할당된 적은 없어요. 그냥 활용을 한 거죠. 그러고 밑에 와서 LGTV 타입의 변수에게 연결하려고 하니까 A표준 TV가 얘를 정상적으로 들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건데, 우리가 배우지 않은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얘는 실제로 안 된다, 이게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상황 다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릴 겁니다. 어제랑은 조금 다른 그림이 그려질 건데, 일단 A표준 TV, 이제 ALGTV라는 변수예요. 그리고 표준 TV 변수입니다. 그리고 객체가 있고요. 아니다, 이렇게 그리면 어제랑 똑같은 그림이 되겠군요. 조금만 작게 그릴게요. 객체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 객체는 LGTV 객체를 제가 그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녀석은 만들어지면서 리모컨 디스가 생겨났을 거고요. 켜기, 끄기, 게임 모드 전환이라고 하는 메서드 세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을 겁니다. 비록 얘네 둘은 켜기랑 끄기는 표준 TV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물려받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를 불러와서 오버라이딩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겠지만, 어쨌든 객체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얘한테 이제 리모컨 버튼이 켜기, 끄기, 게임 모드 전환 이렇게 있었을 거고, 얘가 LGTV 타입의 변수에게 연결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과정은 당연히 가능한 거죠. 같은 타입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녀석을 표준 TV 타입의 A 표준 TV라는 변수에게 얘를 넘겨주려고 했다.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은 LGTV 리모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자바가 생각하는 그 자동 형변환을 해주는 기준에서 지금 이 변수, 결과적으로 값을 저장해야 되는 이 변수는 표준 TV 타입이었고,
이 표준 TV 타입을 기준으로 봤을 때 LG TV가 가지고 있는 이 리모컨은 표준 TV 기준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잃을 건 없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엔 켜기 끄기가 무사히 잘 들어 있으니까요. 리모컨을 넘겨받는 이 과정에서 자바가 자동으로 형태를 변환시켰다. 이 변환 때문에 A 표준 TV에 들어온 리모컨에는 버튼이 2개밖에 없을 거고 실질적으로 이 해당 리모컨의 타입은 표준 TV이기 때문에 표준 리모컨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으로서 배웠던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림 그려놓은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이거는 사실 코드가 위에 올라가 있어서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쓸데없는 거는 좀 없애버리고요. 이거 다 그냥 꺼버리시고. 이 녀석만 제가 이쪽으로 좀 가져와 볼게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LGTV 객 인스턴스 만들어서 이 녀석 변수 연결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LGTV 리모컨을 표준 TV 타입의 변수에게 넣겠다. 그리고 얘네들도 아이고. 지금 중요한 건 마지막 상황이니까 이 녀석도 좀 가져올게요. 지금 이걸 한 거다. 이렇게 몰아넣고 보면 헷갈리지 않겠죠? 여기까지 그림을 그렸고 이 녀석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 이제 이 한 줄에 대한 그림을 또 그려볼 건데 지금 LGTV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내요. ALG 큐죠? 자, 이렇게 만들어낸 LGTV 타입의 변수에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표준 TV가 들고 있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코드가 그런 걸 의미하고 있죠. 자, A 표준 TV라고 하는 변수는 실제로 표준 TV 리모컨을 들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받을 건데 자, 얘는 타입이 뭐라고요? LGTV 타입이에요. 그럼 LGTV, 실제로 값을 저장하려고 하는 이 변수 타입, LGTV 타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바가 이제 판단해야죠. 표준 TV 리모컨을 내가 가지는 건 내가 원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기능, 버튼, 게임 모드 전원이라고 하는 그 버튼을 가질 수 없어. 이건 손실됐어.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온전하게 받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코드에서 제가 이거 앞에 있는 부분을 지웠을 때 나오고 있는 이 에러 상황.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면 타임 미스매치가 나올 거예요. 표준 TV라고 하는 타입의 데이터는 LG TV가 될 수 없어 라고 뭐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림의 상황. 그래서 얘를 온전하게 받지 못해요. 그럼 자바가 이거는 데이터의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형태를 변환시키는 거는 안 해줄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형태를 변환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수동 형변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표준 TV가 지금 이 리모컨이 연결되어 있던 객체는 LG예요. 실제로 지금 인스턴스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객체는 하나인데 계속 리모컨만 복사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 연결되어 있던 건데 얘를 지금 LGTV 리모컨으로 만들어낸다고 해도 어차피 연결된 거 이거면 지금 둘 다 LGTV 타입이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걸 좀 상황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어차피 이렇게 넘겨받아서 리모컨이 얘랑 연결이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이 변수 타입과 이 객체 인스턴스의 타입은 동일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자, 얘는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애초에 이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면 진짜 문제가 없겠죠. 지금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A 표준 TV 아니 LGTV 타입의 LGTV2라고 하는 이 변수를 만들어낼 때 애초에 LGTV 타입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연결을 했다면 이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같은 타입이니까. 근데 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넘겨받으려고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는 얘랑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맞기는 해요.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얘를 넘겨받는 그 시점에서는 자바는 이걸 그대로 허용할 수가 없다. 표준 TV 타입을 기준으로 이 녀석이 넘어올 때 이거 게임 모드 전환이 없어지는 거는 표준 TV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 켜기 끄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 근데 켜기 끄기는 가져올 수 있잖아. 문제 없잖아. 라고 해버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LG TV 타입 기준으로 두 개밖에 켜기 끄기밖에 없네. 나 그럼 게임 모드 전환 어떻게 해? 이거 안 돼. 그냥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위험하다라고 자바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딱 여셨을 때 처음에 들어있던 상황이 뭐였냐면 이 a표준TV라고 하는 변수 앞에 변수 혹은 값 앞에 소괄호를 열어서 LGTV라고 하는 글자를 썼더니 이제 에러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 모드 전환이 아주 잘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출력은 이 녀석 하나만 남겨놨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나오고 얘만 나온 거고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동형 변환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소괄호 안에 데이터 값이라든가 데이터를 가진 변수라든가 그 녀석들이 이제 대입 연산자의 우변에 어떠한 값으로서 좌변에 있는 변수에 저장이 되려고 하는 그때 해당 값들의 앞에다가 내가 원하는 타입을 지정하는 것, 이게 수동형 변환 방식이에요. 자, 자동형 변환, 오토캐스팅은 자바가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없고요. 수동형 변환은 개발자가 직접 타이핑을 해줘야만 해요. 그래서 이 수동형 변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개발자한테 있습니다. 개발자한테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수동형 변환을 통해 데이터가 손실돼도 자바 탓이 아니다 라는 거죠.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썼으니까 뭔가 잘못됐으면 다 내 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형 변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수동형 변환은 사용하지 않는다. 마구잡이로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데이터가 실제로 손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된 데이터는 돌아오지 않아요. 저장된 값을 재할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손실되었다라고 하면은 걔를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용하던 그 변수가 위쪽에 있다면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막 사용하면 안 된다, 절대로. 확실하지 않으면 이 수동형 변환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수동형 변환은 지금 참조형 타입을 사용할 때 이런 방식으로 썼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주 보던 겁니다. 얘 문제 없죠? 실제로 출력을 해도 문제없이 출력이 가능해요. 대신 10.0이라는 결과로 나와요. 이건 이제 자동형 변환이 되는 경우인데 이걸 반대로 갈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해요. 안 되죠, 이건. 보시면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타임 미스매치가 나오겠죠? 더블은 인트가 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자, 10.0이라고 하는 해당 데이터는 컴퓨터가 정수형 데이터에 넣어주려고 할 때, 이 데이터를 10.0이라고 넣으려고 할 때, 이 0.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넣어주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바는. 그래서 얘를 자바한테 우리 개발자가 말하는 거죠. 자바야, 내가 지금 확인해 봤는데 이거 0.0이라서 문제가 없어.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테니까 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테니까 그냥 형태 변환 시켜줘 라고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자,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소괄호 열어주고요. 그 안에 내가 원하는 타입을 넣는 거. 이렇게 쓰면 이제 10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진짜 0.0을 없앤 거죠.
자바 입장에서는 이 .0이라는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건 너무 위험한데?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겠지만 개발자가 괜찮아 자바야 내가 보증 쓸게 라고 하면서 해버렸더니 이제 가능한 거죠. 자, 근데 소괄호 안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넣는다고 무조건 다 형태가 변환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안 되는 사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스트링 타입의 str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 냈고요. 그 녀석한테 2라는 문자를 저장을 했어요. 얘는 문자죠, 지금.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 str이라는 애를 int 자리에다가 넣어주려고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문자, 스트링은 int가 될 수 없어 라고 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 지금 정수로 형태를 변환시키면 되겠구나. 안 됩니다. 그냥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얘는. 문자열을 숫자로 형태를 변환시킬 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형변환을 하는 게 아니다. 얘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이러한 녀석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문자열을 숫자, 정수 형태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integer라고 하는 이 녀석 변수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이에요? 네, 클래스겠죠. 첫 글자 대문자고 우린 이런 변수 만들어 놓은 적도 없어요. 지금 이 코드에. 근데 불러낼 수 있었죠.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점 찍었고 parseInt라고 하는 이만큼 얘는 메서드 호출이겠죠. 메서드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클래스한테 호출했다. 그럼 얘는 무슨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겠죠. 실제로 이걸 들어가 보면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실행된 이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된 이 자리에 뭔가 값이 남으면 그 남은 값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봤을 때 parseInt라고 하는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있겠구나. 근데 그 타입은 int겠구나. 왜냐면 int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이렇게 다 체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str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인자로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parseInt라는 메서드는 스트링 타입의 무언가를 매개 변수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겠구나. 자,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스태틱이 있고요. 리턴 타입 int도 있고요. 그 다음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를 받으려고도 하고 있어요. 자,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예외 처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트라이 캐치라고 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예외 처리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네라고 치고 리턴 parseInt. 자, 근데 이 녀석이 일을 했는데 리턴했을 때 또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호출하고 있는 이 녀석 얘는 지금 심지어 이름도 같아요. 이름이 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르죠. 얘는 스트링 하나밖에 안 받지만 얘는 스트링 하나, 정수 하나, 두 개를 받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은 얘가 한다. 이 녀석 내부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국 형태가 변환된 문자열의 데이터를 이 자리에 남길 거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은 까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러면 진짜로 A는 2라고 잘 나옵니다. 정수밖에 못 들어가는 A라는 변수한테 값이 들어갔고 그걸 출력했으니까 지금 출력된 이 결과는 실제로 정수가 출력된 게 맞아요. 자, 그러면 형태를 변화시키는 방법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방금 전에 이거는 문자지만 2라는 숫자가 쓰여진 문자니까 사실 형태를 변환시키면 2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숫자가 될 수 있나요? 이건 좀 애매하겠죠? 뭐 자바가 뭐 알파벳 하나하나당 규칙을 다 가지고 숫자로 변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뭐 이런 게 아니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그런 규칙은 캐릭터에 만들어져 있어요.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스트링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숫자 형태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숫자로 형태를 변환시키려고 하는 현재 이 상황 속에 이거는 숫자로 바꿀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상황인 거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바가 애초에 여기서 빨간 줄로 에러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자바는 str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ASD라고 하는 문자인지 이런 숫자형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건지 얘는 실행하기 전까지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얘는 코드상 에러는 안 나오지만 실행해보면 안 되더라 예외가 발생을 한다.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자, 제가 지금 불린 타입에 b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true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int a한테 b를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자, 실제로 분리는 int가 될 수 없어 라고 또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야, 이거 int로 괜찮아 잡아야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자, 실질적인 의미로는 컴퓨터가 0과 1을 알고 있는데 0이 false랑 같은 의미, 1이 true랑 같은 의미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바에서 명확하게 true라는 값과 false라는 값이 있어서 얘는 0과 1로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수에 데이터를 넣지도 못해요.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당연히 타입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뭐 당연히 아까 전에 스트링을 보면서 첨주형 타입에 대한 테스트가 된 것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 LGTB 타입으로 B라는 애를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어 연결을 합니다. 여기다가 인트를 넣으면, 이 소괄호 안에 인트를 넣으면 이게 형태 변환이 될까요? 안 되겠죠?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기본 자료형 타입 변수인데 지금 참조형 타입의 변수를 기본 자료형으로 형태를 변환시키겠다?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본 자료형 타입의 변수는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생성이 될 거고요. 값조차도 거기에 생성이 돼야 돼요. 근데 B가 가지고 있던 리모컨은 다 힙이잖아요. 안 맞죠? 그래서 참조형과 기본 자료형 간의 형태를 변환시킬 때에는 아까 스트링을 보셨을 때처럼 특별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소동형 변환에 대한 개념을 익히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배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또 문제를 몇 가지 열어 드릴 건데 해당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죠.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상속 배웠을 때 했던 것처럼 지우지 말고 그걸 좀 활용할 걸 그랬네요. 얘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제가 예전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걸 처음 설명을 드리면서 스태틱 메서드들로만 이루어진 클래스는, 그런 메서드들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보통 앞에 뭘 붙인다? 파이널을 붙인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개념을 알려면 우리가 상속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파이널 변수에 대한 상수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상속을 배웠으니 이 파이널 클래스가 뭐하는 녀석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파이널 클래스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상속을 할 수 없어요. 클래스 앞에 파이널이 붙어있는 해당 이런 녀석들은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익스텐즈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에러가 나는지 보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타입은
cannot subclass the final class 동물이에요. 이거는 가질 수 없다거든요. 가질 수 없어요. 서브클래스를,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동물 이 녀석은 아니 잠깐만. 사람이라는 이 타입은 동물이라고 하는 이 파이널 클래스를 이제 상속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동물이 파이널이 지워지면 우리가 알던 대로 상속이 되겠지만 얘가 파이널을 가지면 상속시킬 수 없다. 이런 애들은 이거는 사실 오늘 이제 뒷부분에서 공부하게 될 생성자라는 내용을 좀 더 배우시게 되면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 부모 클래스라는 녀석은요, 누군가의 부모 클래스인 이 녀석은 얘가 지금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라는 클래스는 이 둘을 물려받았겠네요. 모든 거를 상속시켜 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사실 얘는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져 있는 이 name이란 녀석은 물려받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스턴스 변수랑 스태틱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 생성되는 시점이죠. 얘네들이 존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한테 물려받지 않아도, 안 물려받아도 얘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얘는 안 물려받았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 녀석은, 이 인스턴스 변수는 물려받지 않으면 똑같은 녀석을 사용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상속에서는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변수, 스태틱 메서드 이런 녀석들이 상속 관계에서 별로 의미를 안 가져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상속을 받든 안 받든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니까,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런 개념 때문에 이제 스태틱으로만 이루어진 녀석을 이제 보통 파이널을 붙여서 이거 어차피 상속 의미 없잖아, 상속할 수 없게 해 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이널 클래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물에다가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냈는데, 상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얘도 가지고 있는 개념처럼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녀석을 불러다가 이 안에서 나는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은 얘는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근데 이 메서드에 제가 final이라고 하는 걸 붙이면 지금 어때요? 메서드가 뭐라고 해요? 이건 왜 뭐라고 하냐면 final이 붙어있는 이 메서드는 오버라이딩 할 수가 없어요. 오버라이딩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얘를 보면 cannot override,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없어. 이 동물로부터 온 이 파이널 메서드는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없어 라고 해요. 애초에 막혀있는 겁니다. 파이널 클래스는 상속이 불가한 거고 파이널 메서드는 오버라이딩이 불가한 거예요. 그럼 오버라이딩을 안 하고 그냥 사용은 될까요? 지금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명시를 해놨다라는 건 얘가 지금 오버라이딩이 됐다라는 건데, 뭐 파이널이 안 붙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쓸 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이거? 사람 타입의 A 사람, 아니지. 뭐 상관이 없겠네요. 사람 타입의 A 사람. 사람 객체 하나 만들어서 A 사람 리모컨 누르면 있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다가 나는 부모 거. 이건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일단 파이널이 없는 상태로 보여드리면 얘는 당연히 되죠. 오버라이딩 한 거예요. 자식 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파이널이 붙어버리면 애초에 오버라이딩이 불가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재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럼 이 상태에서의 숨쉬다 부모 거를 쓸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오버라이딩만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파이널 클래스와 파이널 메서드입니다.
변수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하진 않을 거고.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메서드는 이제 빼고. 자, 지금 이 상태는 에러가 없네요. 동물은 그냥 클래스인데 사람이라는 녀석이 동물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클래스는 파이널에 붙었어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람 클래스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없다. 동물 있고 사람 있으면 동물한테 물려받았는데 얘가 더 이상 부모가 될 수 없다란 얘기예요. 파이널 클래스. 이 녀석이 지금 파이널이니까. 자, 그런 개념. 그러니까 파이널 클래스여도 부모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파이널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개념도 했으니까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일단 이거부터 해보죠.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문제가 몇 개 올라왔을 텐데 정답이 같이 올라온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서술형 문제, 그 전에 해보신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아까 전에 수동 형변환의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예시로 들어드렸던 그 내용이 있는 문제라서 정답을 그냥 같이 열었습니다. 이건 그냥 확인 한 번씩 해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문제도 정답을 같이 열었는데 이것도 서술형 문제겠죠? 이거는 하시던 대로 풀어보시고요. 자동차 리모컨으로 페라리 객체를 연결한 후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어쩌고 하는 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문제 가져와서 보면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한 후, 이 가리키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변수 있고 객체 있으면 여기 있는 리모컨이 얘를 가리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연결시켜라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동차 리모컨이라고 했으니 얘는 자동차 타입일 거고,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하라고 했으니 얘는 페라리 객체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그러니까 이 녀석을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해라 라고 하는 건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킬 수 있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객체는 하나인데 리모컨이 두 개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다가 페라리를 연결하는 방법이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페라리 변수 만들어내서 여기다 리모컨을 가지게 해라. 이 리모컨은 결국 이 녀석과 연결되게 해라 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넘겨받아야겠죠. 그런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실제로 수동 형변환을 이제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해보시죠. 자, 지금 이 문제 하나 같이 풀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거의 정답이 다 나왔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자동차 리모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낼 거예요. 그리고 해당 변수가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변수는 자동차 리모컨을 가져야 돼요. 리모컨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스턴스와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연결하는 인스턴스가 페라리 인스턴스 열아 라고 하는 거예요. 뉴 페라리를 하게 되면 얘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서 리모컨이 하나 생겨날 거고, 그 녀석을 얘한테 받게 할 거다. 지금까지는 아직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한 줄로 압축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얘는 문제가 없죠. 왜냐면 페라리는 자동차야 라고 우리가 상속을 시켜놨기 때문에 문제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리모컨이 이제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킬 수 있게끔 바꾸래요.
이걸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바가 자동으로 형태를 변화시켜주지 않으니까 이거는 자바야 내가 보니까 이거 괜찮아 라고 말을 해줘야 이게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퀴즈를 드릴 건데 자, 이렇게 각각의 메서드가 이런 출력문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코드, 이 한 줄이 실행되기 전에 이 자리에서 A 자동차 불러다가 리모컨 누르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은 몇 개예요? 2개겠죠? 자동차 리모컨이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달리다 서다 2개가 있습니다. 사용은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결과는 나옵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A 자동차 이 리모컨을 다시 A 페라리라고 하는 변수한테 다시 넣으면서 형태를 또 변화시켰는데 이때 A 페라리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나 이거 기능 실행할래? 리모컨 누를래? 하면 버튼이 몇 개예요? 여기선 이제 3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돌아왔으니까요. 페라리 타입으로 만든 리모컨에는 달리다 서다 물려받았으니까 버튼이 있을 거고 그다음 뚜껑이 열리다라고 하는 이 메서드도 버튼이 있을 거니까 3개를 쓸 수가 있다.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없이 결과는 나온다. 이해되실까요? 자, 상속을 통한 캐스팅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배워본 거고 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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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건 자바가 못 해줘요. 그래서 자바가 스스로 안 하는 거고 개발자가 괜찮아 자바야 이거 해줘 라고 하면은 얘가 해줍니다. 그래서 페라리 리모컨에 버튼이 3개가 생기면 결국 연결된 인스턴스는 이 녀석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가진 기능들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할게요.